자, 여러분. 일단요, 아침에 오늘 이게 세 번째 평론인데요. 윤호중이, 윤 정부가 아마추어래요. 민주당이 그랬죠? 윤호중 앤드 민주당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핵 쏘면 니네가 핵 쏘면 우리도 핵 쏜다. 이걸 명시했죠. 그리고 한미동맹의 글로벌 현안 대응 강화를 천명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이 반발이 예상된다 라고 민주당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추어래. 이낙연 대표도 그냥 좀 불쌍해서 좀 엔간하면 뭐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응? 민주당인데 뭐 다를 게 있겠어요?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올려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진이나 새 정부 진이가 확실치 않지만 국가의 대외 전략에 접근하는 새 정부 태도가 너무 거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제가 하나하나 까줄게요. 일단 민주당은 좋겠어요, 여러분. 민주당은 좋겠어요. 몰아서 프로잖아, 프로. 무슨 프로? 중국 눈치 보기. 존나 눈치 보기 프로여서 좋겠다.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래서 아마추어 짓이야? 진짜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 말은요.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 말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름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남방 정책.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될 수가 있어요? 없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이렇게 자 보세요. 인도태평양 전략은 여러분 누가 만든 말입니까? 일본이 만든 말이에요. 일본은 인도태평양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도 오케이 하고 미국을 관철시켜서 미국도 일본의 대전략과 공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제 외교에 있어서 큰 판을 보는 거고, 여러 나라들과 함께 동북아시아 프레임워크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신남방, 우리의 기준으로 남쪽이라는 걸로 이렇게 남방 정책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외교가 아닌 거죠. 이런 걸 외교가 아니고 세상엔 우리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방위를 얘기하는 이런 걸 국제 정치에서의 정책이라고 내놓고 다른 나라하고의 외교를 어쩌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90년대 개 족밥 국가도 아니고 지금 제1세계의 하나의 국가로 선진국으로 편입되어 있는 나라가 외교 정책이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정책 이름을 쓰는 것부터가 문제고,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인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일본이 이니셔티브로 시작을 한 다국적인 체제인데, 그 다국적 체제에 합류하는 게 그게 문재인 정부의 개딸딸이 정책에 폐기하는 것보다 더 후진 거고 염려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게 저는 그런 게, 아니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정책이어서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까지 판때기가 훨씬 더 큰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거보다 뭐가 더 좋을 게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그 외교 책사들이 일국적으로다가 딴 나라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 혼잣만 들여다보는 짤짤이 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걸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 비웃을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유엔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그 훌륭한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니네들 따위가 만든 인도태평양 전략을 받아들인 윤석열은 아마추어다 라고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할 수 있어? 외교를 진짜 왕따처럼 해놓고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려면 중국 눈치 보는 게,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중국이 사드로 우리나라 경제 보복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졌어요? 예를 들면 엔터 산업 보자고요. 엔터 산업이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망했나요? 중국이 엔터 산업의 노하우나 아이돌 시스템 같은 거 다 뺏어가고 있었잖아요. 계속 한한령이 우리를 살렸어. 한한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아이들 멤버의 중국 멤버들 계속 늘어나고 중국 애들이 우리의 그 프로듀싱이나 이런 방법 다 빼가고 우리나라 아이돌도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돌과 중국 아이돌 사이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아이돌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이런 식으로 뭐 SM 같은 데서나 뭐 하는지 보면 그런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 중국을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쉽게 먹을 수 있는 달콤한 밥이었잖아요. 족밥이 없잖아, 솔직히. 한국 와 하고 그러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짝퉁 만들어 놓고 벗겨놓고 그거였잖아요. 사드 때 중국이 한한령 덕택에 우리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시장이 닫히니까 살기 위해서 엔터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 죽어라 했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죽어라 해서 해외 시장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잖아. 중국이 한한령 때렸고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했는데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매출이 더 커졌잖아요. 심지어 영화들은요, 여러분 넷플릭스 진출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대박 났잖아. 여러분 중국이 주는 시장 받아먹다가 쟤네들한테 우리의 노하우를 다 털리는 거 대비 어때요? 더 좋았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은요 우리의 마진을 인정하진 않잖아요. 화장품 같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패션 동대문에서 옷 떼어가던 중국이 어느 순간 자기네들 옷 만들기 시작하면서 디자인 도용하고 뭐하고 우리가 돈 벌던 시스템 지네가 싹 가져간 다음에 우리 산업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패션이 그랬고 지금 동대문 가봐요. 중국 보따리 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구경할 수도 없죠. 우리의 마진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 우리의 생태계를 배운 다음에 다 빼가지. 화장품 그랬죠. 기계공업 그랬죠. 반도체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자 빼가고. 지금 미국이 우리를 살린 거야. 중국이 기술 빼가고 딴 소비재 시장 국산품 애용하자 이런 기본 개념 아니에요. 쟤들이 우리한테 뭐 소비재를 많이 사가는 게 아니라 지들 물건 파는데 비런 중간재 많이 사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난리를 치고 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든 팔로 또 다시 찾아내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최종 소비재 시장이 아니니까 주의해야 될 건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다른 구매처를 알아보는 거, 그거 빨리빨리 해야 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중국 눈치 보면서 니들처럼 박박 기면 중국이 뭐 해주냐? 중국이 쓰는 인심 그런 거 됐어. 님이 뽕 그래버려야죠. 그런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상도의도 없고 지들만 그냥 다 잡아먹겠다는, 뭘 그게 그 중국에 어쩌고
중국이 뭘 그렇게 시장에서 선의를 베푸는 나라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국 눈치를 오지게 보는 민주당한테 그냥 그런 중국 눈치 프로를 그걸 강요하지 말라. 우리는 중국 눈치 보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니까 니들이나 중국 눈치 봐. 중국 눈치 안 보는 윤석열 정부를 외교 아마추어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저 여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